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세상에는 묘한 운명이 존재하지요. 첫 결혼에서는 처절한 실패를 겪었던 여성이 두 번째 인연에서는 믿기 힘들 정도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목격하게 되는데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사주 명리학에서는 이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주는 태어날 때부터 첫 인연은 배움의 과정, 두 번째 인연이 진짜 운명이라는 구조를 타고났는데요. 마치 여행 연습을 거쳐야만 본 공연에서 빛을 발하는 배우처럼 말이지요. 이들에게 첫 번째 결혼은 아픔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알아보기 위한 필수 코스였던 거지요. 더 놀라운 건 이런 사주를 가진 여성들은 재혼 후 경제적인 안정, 정서적인 평화, 가정의 화목을 모두 거머쥐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명리학적 관점에서 한 번의 결혼 실패 후 두 번째는 반드시 성공하는 여자 사주 5가지를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비겁이 강한 사주이지요. 비견과 겁재가 강하게 배치된 여성은 타고난 독립심과 자존심이 매우 강한데요. 이들은 젊은 시절 결혼을 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배우자를 경쟁 상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편이 의견을 제시하면 본능적으로 반박하고 집안일을 분담하자는 제안에도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한다고 느끼게 되는데요. 문제는 본인은 그저 독립적인 성향일 뿐인데 배우자는 이를 거부와 무시로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결국은 소통의 부재가 쌓이고 쌓이면서 첫 번째 결혼은 파국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러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혼 후 홀로 사회생활을 경험하면서 이들은 비로소 협력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 함께 가야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진리를 온몸으로 체득하는 것이지요. 이 시기를 거친 후 만나는 두 번째 배우자는 신기하게도 이들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따뜻하게 협력하는 동반자형 남성입니다. 첫 결혼에서는 충돌만 일으키던 강한 성격이 두 번째 결혼에서는 오히려 가정을 지키는 든든한 기둥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인성이 혼재된 사주이지요. 편인은 비전통적이고 자유로운 사고를, 정의는 안정과 학습을 상징하는데요. 이 두 에너지가 사주에 동시에 존재하면 젊은 시절에는 혼란스러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감정에 휩쓸려 첫눈에 반한 상대와 성급하게 결혼하거나 겉모습만 보고 내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인연을 맺는 것이지요. 편인의 영향으로 틀에 박힌 것을 싫어하면서도 정인의 욕구 때문에 안정된 결혼 생활을 갈망하는 내적 갈등이 심합니다. 당연히 첫 결혼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이혼 후 이들에게 찾아오는 변화는 매우 극적이지요. 실패의 경험이 정인의 학습 능력을 각성시켜 사람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건데요. 이제는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본질을, 순간의 감정이 아닌 장기적인 안정성을 볼 줄 알게 됩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런 사주를 가진 여성은 대부분 40대 전후로 재혼 운이 강하게 들어온다는 거지요. 이때 만나는 배우자는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정서적으로도 성숙한 인물인데요. 첫 결혼에서는 감정적 사랑에 취했다면 두 번째 결혼에서는 현실적인 행복을 손에 쥐게 됩니다. 세 번째 유형은 대운 전환기의 인연운이 바뀌는 사주이지요. 명리학에서 대운은 10년마다 바뀌는 인생의 큰 흐름을 의미하는데요. 이 사주를 가진 여성 35세에서 45세 사이, 즉 대운이 바뀌는 시기에 결혼 생활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불행한 이혼이지만 명리학적으로는 오히려 묵은 운을 떨쳐내고 새로운 운을 맞이하는 필수 과정이지요.
이들의 사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발견되는데요. 청년기 대운에서는 관살이 너무 강하거나 식상이 과도하게 작용하여 배우자와의 조화가 어려운 구조였던 겁니다. 관살이 강하면 남편을 지나치게 통제하려 들거나 반대로 남편에게 억압당하는 관계가 형성되고, 식상이 강하면 자녀 문제나 표현의 과잉으로 갈등이 끊이지 않지요. 그러나 대운이 바뀌는 순간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새로운 대운에서는 재성이나 인성이 들어오면서 사주 전체의 균형이 맞춰지고, 이혼이라는 고통스러운 사건이 사실은 운명의 전환점이었던 셈입니다. 재밌는 건 이 시기에 우연히 만나게 된 재혼 남자가 새로운 대운의 에너지와 완벽하게 어울리는 사주를 가진 경우가 많다는 점이지요. 마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딱 맞춰지듯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조화로운 관계가 펼쳐집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첫 결혼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했던 여성이 대운 전환 후 재혼하면서 결혼 생활이 완전히 달라진 경우가 수없이 많았지요. 단순히 좋은 배우자를 만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운 자체가 상승 곡선을 타기 시작한 것입니다. 금전운이 좋아지고 건강이 회복되며 대인 관계도 원활해지고요. 심지어 자녀와의 관계까지 개선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대운의 힘이죠. 첫 번째 결혼의 실패가 억울하고 고통스러웠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낡은 운을 끊어내고 새로운 운명의 문을 여는 통과 의례였던 것입니다. 네 번째 유형은 재성이 강한 사주이죠. 재성은 돈과 재물, 그리고 배우자를 상징하는 오행인데요. 재성이 강한 여성은 본래 경제관념이 뛰어나고 돈을 버는 능력도 매우 탁월합니다. 그런데 왜 첫 결혼에서 실패했을까요? 역설적이게도 이들의 첫 결혼에서는 자신의 재능을 남편을 위해 모두 쏟아부었기 때문이지요. 남편의 사업을 돕느라 본인의 커리어를 포기하거나 남편의 빚을 갚느라 자신의 저축을 탕진하는데요. 재성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헌신에 비례해서 남편이 감사함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태도가 나타난다는 점인데요. 결국 배신감과 허탈함 속에서 첫 결혼은 끝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 후 이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지요. 이제는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재정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데요. 사업을 시작하거나 재테크를 하거나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면서 차곡차곡 재산을 모읍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자립한 상태에서 만나는 두 번째 배우자는 첫 번째와는 완전히 다른 유형이지요. 이번에는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려는 남성이 아니라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파트너를 만나게 되는데요. 재혼 후에는 경제적인 주도권을 본인이 쥐면서도 배우자와 건강한 재정 협력 관계를 유지합니다. 첫 결혼에서는 베품만 있었다면 두 번째 결혼에서는 베품과 받음의 균형이 이루어지지요. 이들의 결혼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풍요로운데요. 돈 걱정 없이 안정된 노후를 설계할 수 있고 자녀 교육에도 여유가 생기며, 무엇보다 경제 문제로 인한 부부 갈등이 사라집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감정 회복형 사주이지요. 이들은 사주의 식상과 인성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어 예술적 재능이나 창의적 표현력이 매우 뛰어난데요. 첫 결혼에서 받은 상처는 이들에게 깊은 내면의 고통을 남겼지만, 그 고통을 회피하거나 억누르지 않습니다. 대신 글쓰기나 그림 그리기, 음악, 춤, 요가, 명상 등 다양한 자기 표현 활동을 통해 아픔을 승화시키지요. 이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게 되고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방향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자기 발전의 여정은 외부로도 드러나지요. 표정이 밝아지고 목소리에 생기가 돌며 전체적인 분위기가 달라지는데요. 이렇게 변화된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연을 불러들입니다. 재혼 상대는 이들의 예술적인 감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인물이지요. 첫 남편이 현실적이고 무뚝뚝한 스타일이었다면 두 번째 남편은 감성적이고 세심한 배려를 하는 유형입니다. 실패는 진짜 행복을 위한 필수 과정이었지요. 이 다섯 가지 사주 유형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첫 번째 실패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필수 통과 의례였다는 점입니다. 비겁이 강한 사주는 독립심을 배우는 과정에서, 인성 혼재형은 사람 보는 눈을 키우는 과정에서, 대운 전환기형은 운명의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재성이 강한 사주는 경제적인 독립을 찾는 과정에서, 감성 회복형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첫 결혼의 아픔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명리학은 운명론이 아니죠. 타고난 사주는 변하지 않지만 그 사주를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첫 결혼 실패 후 좌절하고 주저앉을 수도 있고 상처를 딛고 일어나 새로운 길을 걸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실패의 순간에 자신을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족해서이거나 자신이 잘못해서 결혼이 깨진 것이 아니라 때가 아직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